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리얼리티 트랜서핑 강독을 하는데요. 189페이지고요. 주제는 대참사입니다. 네. 대참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전쟁인데 시간 봐서 시간이 좀 남으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참사. 이 대참사 지금 뭐와 관련된 거죠? 계속 유도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전이는 깔때기를 생각한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공의 물결이 상승하는 나선형의 골이라면 유도전이는 하강하는 나선형의 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의 물결, 이것은 유도전이. 그래서 펜듈럼의 연타.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도전이의 형태를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참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참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대참사에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있나요? 대참사를 몸소 겪지 않았을지라도 이웃 나라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지켜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대참사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거는요. 9.11 테러, 미국에. 이게 일단 먼저 떠올라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가 그날이 9시 좀 넘어서 밤에 귀가했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을 지나서 가는데 그 틀어져 있는 TV를 힐끗 봤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빌딩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거 무슨 영화지?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거 영화 아니냐. 근데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정말 실화였죠. 예,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9.11 테러. 큰 참사 중에 하나죠. 세계적인.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떠오르는 게 일본 대지진, 쓰나미, 이것도 정말 큰 참사였죠. 예, 그 영상으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순식간에 마을이 물에 덮이고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게 있죠. 정말 보는데도 저게 과연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는데, 네, 일본 쓰나미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좀 기억이 나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굉장히 큰 참사를 겪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지역을 방문하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구 중에 있는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참사라고 한다면 몇 년 전에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그거 역시도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이슬람 사원의 테러가 일어났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인 사건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총격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에 들어가서 총을 그냥 쏴대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정말 참사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이 나요. 이거 외에도 정말 그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참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에서 그리고 이 유도전이를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여러 형태의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참사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휩싸여 들어가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항상 트랜서핑의 기본 원칙을 잊지 마세요. 트랜서핑의 기본 원칙은 이중거울, 거울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중거울에 의해서 저 너머에 가능태 공간이 있고 이곳에 현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 각자가 또 경험하는 현실이 있죠.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이 있지만 그 안에 각자의 세계의 층은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는 현실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현실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사건, 외부의 환경에 대한 마음의 태도,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거울은 고스란히 그것을 반영해 준다.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동조되어서 같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섹터가 동조되어서 현실로 고스란히 거울처럼 반영한다. 이것이 트랜서핑에서 핵심 원리잖아요. 유도전이 역시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집단적으로 더 강한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휩싸였더라도 빨리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집단적으로 그러한 충격적인 현실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대참사가 유도전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고요. 또한 유도전이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고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태도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또 각자의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사실상 이러한 참사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뭐 지진만 하더라도 화산 폭발만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경이 없는 전쟁이죠. 외로운 늑대들이 나타나서 테러를 자행하는데 그 역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하는 형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수록 사회가 안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참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형태로 또 한 축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펜듈럼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 세계의 한 단면일 뿐이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맞아야 할 세계가 그렇게 디스토피아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펜듈럼이 이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세계의 층을 더욱더 공고히 강화하지 않으면 여기에 휩싸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이러한 뉴스 정보를 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죠. 이것도 뭐 참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인류에게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울에 빠지지 않고 또 이러한 유도전이에 빠져서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거나 손실을 입고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뭔가 전반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그리고 뭔가 악재가 벌어진 그런 환경일수록 여러분들은 잠시 움츠려드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움츠려듦이 여러분들이 고립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린다고 그랬죠. 이보 전진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인류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빠져들지 말고요. 그러한 산염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말고요. 여러분의 세계의층을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 걸려들지 않고 이 깔때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비껴나가서 틈새를 찾아서 다시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도전이를 잘 이해하시고 유도전이를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서 그 원리를 이해하심으로써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영상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뭐 아직 한 달은 안 된 이야기 같아요. 제 기억에 이곳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가 하루 종일 울린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뉴스 속보로 하루 종일 속보를 방송할 정도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루가. 다행히 뭐 쓰나미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어떤 아는 분은 그날 오전에 낚시를 간 거예요. 시골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미디어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스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쓰나미 경보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낚시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대어들을 많이 낚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예.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대에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어요. 어디로 대피해야 되나, 지금 대피해야 되나, 언제 대피해야 되나, 항상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몇 시간 동안 불안에 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재밌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즐겁게 나가서 대어를 낚아서 즐겁게 집에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쓰나미 경보가 있었구나. 지진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렇게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예.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A라는 경우, 이걸 B라는 경우라고 합시다. A 인물의 경우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모름으로써 이러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근데 반면 B는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됨으로써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짧은 시간, 단 하루에 몇 시간 안에서 이제 소멸된 상황이었지만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B와 같은 태도를 습관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불안에 떠는 환경이 이 사람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A와 같은 태도, 물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상황은 맞죠. 하지만 이제 정보를 듣지 못해서, 뉴스를 듣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뉴스를 심지어 접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낚시를 안 갔다 하더라도 모르고 낚시를 하고 즐겁게 대어를 낚아서 돌아온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들이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확률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실제의 사실이 주어지고 실제 똑같은 현실이 들이닥치고 있다 하더라도 B와 같은 사람에게 더 그러한 환경이 실제로 강하게 들이닥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똑같이 오다가도 A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껴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트랜서핑이 지금 책에서 유도전이를 다루면서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유도전이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을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유도전이에 휩싸이게 되냐면요. 유도전이에 휩싸였다는 것은 내가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최악의 인생 트랙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나의 존재는 그 유도전이의 희생자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에
희생자가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우리는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찰자라고 그랬죠. 관찰자. 참여 관찰자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희생자가 되는 방면이 있고요. 희생자가 관찰자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찰자에서 희생자가 되는 것은 펜듈럼에 포획되어 가다가 결국은 유도전이라는 깔때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희생자에서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유도전이에서 벗어나고 펜듈럼들에서 벗어나서 상승하는 나선형 곡선, 성공의 물결로 넘어가는 인생 트랙으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고 싶습니까? 관찰자에서 희생자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지켜봐요. 진정한 관찰자,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진정한 관찰자는 외부의 현실과 내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것을 깨어있다고 그러죠. 현실에 대해서 깨어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관찰자죠. 희생자는 뭐예요? 완전히 나가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현실이라는 쓰나미에 완전히 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 넉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현실에서 깨어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잠들어가는가? 그것은 이제 펜듈럼은 외부의 자극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의 자극, 환경, 현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자극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극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관찰자, 깨어있는 관찰자에서 이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참여하는 관찰자. 호기심, 관심을 얘기해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이제 관심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단계. 네. 대참사에 대한 뉴스가 터졌어요.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최초의 반응이 뭐예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의 관심은 다분히 감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정, 주관적인 감정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관심이 나의 첫 번째 펜듈럼에 대한 반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감정에 의한 관심, 반응, 먹이를 먹고 다시 펜듈럼에게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관찰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보를 계속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펜듈럼은 그에 걸맞는 정보를 계속 줍니다. 이러한 대참사, 재앙과 관련된 불안한 정보를 계속 줍니다. 야, 일본에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바다에 녹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드러나는 생선은 먹으면 큰일 난단다. 뭐 먹으면 안 된단다. 어디 가면 안 된단다. 뭘 먹으면 안 된단다. 온갖 정보를 이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주시하기 시작하죠. 관찰해서 이제 주시입니다. 주시. 계속 정보를 찾죠. 펜듈럼은 계속 그러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줌으로써 또 자극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참여자로 넘어갑니다. 참여자. 이미 이제 그 정보에 동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관심 단계에서 이제 관여 단계로 들어가요. 예.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글을 남기고 댓글을 남기고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 그리고 감정은 계속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죠.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이러한 관심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적극적인 행위 단계로 넘어갑니다. 행위 단계.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 놀라운 정보를 받고 이 경고성 정보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행위를 주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참여죠. 이제 참여를 넘어서 주도하는 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뭘 위해서요? 이러한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어쨌든 이 주어진 자극, 정보를 토대로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 글을 쓰기도 하고 댓글을 적극적으로 남기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깨우쳐야 된다고 또 그 사람과 대댓글을 또 남기고 카페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모임에 참여하고 모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정신 차리라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아는 집단 안에 완전히 소속돼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답답해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어떤 그 사이비 종교 단체에 한번 빠지면 어떤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고 다 사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양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정도가 되면 벌써 이만큼 온 거예요. 희생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유도전이는 이제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대참사와 관련된 자극과 정보에 의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자, 그러면 대참사가 일어난다면 그 대참사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봅시다. 그런 뉴스를 접한 이후에 거기에 동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감정을 지나치게 일으켜서 관찰과 참여와 행위 단계로 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려고 움직임을 한 사람의 특징을 봅시다.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잠시 했더라도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유도전이에 동조되는 행동을 하고 살고 있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이런 것에 목숨 걸고 활동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러한 인생 트랙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걸 몸소 이해를 해요. 주위에 그런 사람을 봐요. 아, 안 되겠다. 이제 깨우쳤어요. 이 방송 듣고.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점점 관여하고 참여하던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과도한 정보를 보지 않습니다. 정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로만 확인하는 단계로 필요한 정보, 도움을 얻기 위한 정보는 받되 거기에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행위를 벗어나고 참여를 벗어나고 관찰 단계까지 왔다가 이제는 거기서 나와 현실을 분리함으로써 관찰자의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대참사와 관련된 실제 환경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빗나갈 수 있는, 비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트랜서핑에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인데요. 이러한 에너지 법칙이 비단 대참사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펜듈럼도 적용이 되죠. 당연히 펜듈럼도 그렇게 적용되는데 유도전이도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뭐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책을 읽으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18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 두 번째 단락이에요. 사람들이 재난에 관심이 끌릴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걱정할 때 더 쉽게 유도전위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보셨나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6.25 사변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워낙 총구석이라 코믹한 영화였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그런 펜듈럼이 건드릴 수가 없는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코믹하게 그 사건이 전개되는데 그것이 그냥 단지 코미디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식과 태도와 또 현실에 대한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사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세계의 층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항상 사실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실은 사실 플러스 해석이거든요. 객관적 사실 플러스 주관적 해석. 근데 이 주관적 해석이 왜곡된 거야. 그리고 이것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고조시킨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신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다시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자. 밑에 부분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참사와 자연재해 등의 파괴적 펜듈럼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진짜 위협적인 것이 된다. 이 펜듈럼들은 강력하고 아주 공격적이다. 그렇죠? 맨 밑에 줄이에요. 부정적인 정보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는 언제나 그런 정보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네, 이거예요. 관심을 보일수록 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주입한다. 펜듈럼은. 그것을 차단하라. 완전히 차단하고 살아라, 무지하게 살아라 뜻이 아니라 사실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로 가져가라는 거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90페이지 밑에 부분. 파괴적인 펜듈럼의 자극을 무시해버린다면 당신은 결코 재난 가운데 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당신이 재난에 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네, 실제로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에너지 작용의 법칙이고요.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확률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확률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냐,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냐, 그 정도 수준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191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깔때기의 중심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네, 유도전이의 깔때기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대참사와 재난에 관한 정보가 당신에게 발을 들이게 하지 말라.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양 감정적으로 느끼지 말라. 그것을 놓고 떠들지 말라. 말을 하면 더 확장되죠, 에너지가. 아무튼 재난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당신을 그냥 지나가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충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정보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정보가 당신에게 발을 들이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정도가 돼선 안 된다 이거예요.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해롭지 않은 TV 프로그램이나 책으로 그냥 주의를 돌려라. 이것이 왜냐면 이 강력한 재난 관련 뉴스를 접하면은 집단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이제 펜듈럼은 그 에너지를 먹으면서 유도전이를 계속 일으킬 에너지를 포획해 가겠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빨려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너무 그런 불안이 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즐거운 TV 프로그램이나 책을 보는 방법도 있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이나 이런 것도 볼 때 재난 영화 재밌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재밌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단지 재미로 보시는 분들 말고 보고 나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영화나 책을 고를 때. 그럴 때는 유쾌한 걸 많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유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지난 거긴 하지만 응사하고 응팔 시리즈 있잖아요. 응답하라 1994, 1998 이런 시리즈. 이런 류의 드라마가 상당히 유쾌하잖아요.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면서 그런 드라마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요즘에 좀 챙겨보고 있는 게 채널A에서 하는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물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요 프로그램이죠 이게. 그래서 아동 심리 상담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아동 대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린 시절을 반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면의 아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는 어린 시절에 그러한 트라우마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추스르지 못한 분들은 충분히 또 현실에서 똑같은 문제가 어른이 돼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짚어주기도 하고요. 거기 오은영 박사님이죠. 잘 짚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사연이 예전 같으면 이런 게 외부에 공개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요즘엔 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솔한 수준이에요. TV에 나오는 것 치고는 많이 공개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감동도 있고요. 그리고 원리는 또 똑같거든요. 계속 보시다 보면은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갈등이 생기는가? 왜 문제가 골이 깊어지는가?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가? 거기에 이치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펜듈럼으로부터 아직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바뀌어요. 금방 쉽게 바뀝니다. 관념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펜듈럼에 대한 것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에너지 법칙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좀 권해드립니다. 이런 방송도. 근데 보면서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예, 유쾌한 방송은 아니지만 감동이 있고 배움이 있고 알아야 될 좋은 정보도 사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대참사 얘기가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전쟁 얘기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쉬어갈까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전쟁 192페이지 마저 하겠습니다. 전쟁. 네. 이 얘기는 간단해요. 네. 일단 뭐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니고 여러분도 전쟁 세대가 아니겠죠? 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6.25 전쟁, 그죠? 안 겪어봤잖아요, 우린 전쟁을.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군대 다녀왔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대참사 중에 하나죠. 전쟁도 대참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책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몇 개만. 우리는 모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구촌 어느 국가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죠. 그리고 세계대전이 지금 뭐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일어난다면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뭐 전쟁이 사실 휴전 상태죠. 한국은 휴전 상태라는 거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긴장이 항상 한반도에 긴장이 흐르고 있죠. 예.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걱정스럽게 볼 때가 있죠. 이제 뭐 국지전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사일 로켓을 쏴서 뭐 이렇게 도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막상 또 그 상황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놀라지도 않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감각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2페이지 밑에 단락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전쟁과 혁명이 발발하는 원인은 많겠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처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모두가 그 말에 금방 동의한다. 펜듈럼의 첫 번째 작전이 먹힌 것이다. 거기에 다음 설명이 이어진다.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의 행복을 회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분을 일으킨다. 이제 펜듈럼이 흔들리고 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쪽에선가 도발이 일어난다. 그것은 분노의 폭풍을 일으켜 펜듈럼의 힘을 응집시키고 그리하여 전쟁이든 혁명이든 터뜨릴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예.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듦으로써 응집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 펜듈럼의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읽은 단락을 봤을 때는 어디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 북한이 떠올라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주입한 세뇌시킨 사상이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부터 남한을 구출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남한을 미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방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북한이고 또 북한의 그러한 주체 사상에 완전히 세뇌를 당한 그런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실제로 믿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흥분하면서 전투 의지를 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데서 깨어난 분들이 이제 탈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 이제 국면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193페이지 밑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전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전쟁을 증오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으로 전쟁과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펜듈럼은 양쪽으로부터 다 에너지를 얻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적에 반하여 평화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 그런데 이 전쟁에 반해서 평화를 외치는 것 역시도 펜듈럼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잘 여러분들 이제 음미하시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나 이념에 심하게 경도되신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안 받아들이시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을 외치고 전쟁 반대를 외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을 일으키는 국면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펜듈럼이 먹어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반대 평화 구호를 외치는데 또 하나의 갈등에 참여하고 있고 펜듈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리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심리전. 심리학을 또 전쟁이나 전술 이런 데 이용하는 건데요. 심리전에서 그 용어 전술, 용어 혼란 전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라는 말도요. 여러분들 잘 음미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펜듈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평화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펜듈럼을 떠나서 심리전으로도 사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여기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평화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예? 구호,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예? 뭐 난민구 할 때 쓰는 이런 구호. 봉사,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의도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이런 용어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또 다른 평화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평화나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또 하나의 펜듈럼의 에너지를 먹여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어볼게요. 펜듈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펜듈럼을 무시한다는 뜻이다. 예. 그냥 지나가게 해라 그랬죠? 무시해라. 한마디로 냅둬라 이거예요. 우리 트랜서핑의 법칙은 냅둬라. 각자 자기의 세계의 층을 빛깔을 곱게 만들고 네가 우뚝 서서 네 중심을 지키고 너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너의 빛을 발해. 모두가 자기의 빛을 발하면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세상이 일어나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뒤흔드냐 이거죠. 왜 뒤흔드냐. 예, 좋은 것도 좋으면 네가 맛있게 먹어. 그럼 돼요. 예. 채식을 하면 몸에 좋아요. 그냥 내가 채식해서 몸에 좋은 걸 보여주면 돼. 물어보면 알려주면 돼. 왜 딴 사람 채식 안 한다고 뒤흔드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억지로 주면요. 그 혐오 자극이 생깁니다. 혐오 자극. 싫어져요. 나중에는. 예. 항상 우리는 자발성,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존중해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선택권이 있고 나도 선택권이 있고 나는 선택하고 책임지고 너도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궁금하면 알려주고 다만 말할 뿐. 네. 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고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가두려고 그러냐고요. 이 금쪽이 이거 보세요. 이거 원리가 똑같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냥 앉혀가지고 그냥 좋은 걸 주입하려고 그래요. 네.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걸 애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그 문제가 왜 생길까요? 자기 문제. 거의 대부분 자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핵심 원리가 똑같아요. 어떤 지금 주제를 다루든지 핵심 원리는 똑같다. 네,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내용과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어떤 반복되는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내면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개의 소주제를 모두 묶어서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게 됐을 텐데요. 그때 다시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온 존재의 건강 잘 지키시고요. 여러분들의 현실에 끌려가지 마시고 현실의 선택권을 잃지 마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코 부위가 이제 많이 부어가지고 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부로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2주가 걸렸네요. 예. 이렇게 몸이 통증이 일어날 때 이 통증이 몸이 나빠지는 통증인지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통증인지 이런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좋아지는 통증이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것을 충분히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종기 두 부위가 크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서 농이 이제 다 나오고 굉장히 오늘부터 개운해졌어요. 그래서 몸이 좀 더 가벼워지고 있고요. 다음 주쯤이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해독제고 보약입니다. 네, 그래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음식 섭취하시고 또 현실을 대하시면서 나날이 에너지가 강화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